안녕하세요. 한가해담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 코나 EV 전기자동차의 고전압 배터리 교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날짜는 2021년 4월 14일로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BSA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들어있는 전체 패키지 큰 덩어리 하나죠. 배터리 케이스라고 하는 알루미늄 이런 통에 들어있는 전체 배터리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 BSA에는 배터리 모듈이라고 하는 5덩어리의 큰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배터리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배터리는 20개짜리 3팩, 19개짜리 2팩 이래서 총 들어있는 배터리의 직렬 셀의 개수는 98개가 되고요. 그래도 그 한 셀에 300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배터리를 교체했던 오늘 하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코난 고전압 배터리 교체를 하러 갑니다. 현대자동차에서 2018년도부터 생산된 차들부터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고전압 배터리를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체하는 날짜라서 미리 예약 전화를 받고 예약을 한 뒤에 고전압 배터리를 교체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단골로 다니는 파란손에 왔습니다. 건반의 옆쪽으로 걸쭉걸쭉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이제 더 많은 교체 작업이나 이런 걸 찍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비하는 정비사님이 좀 부담감이 있으셔서 뭐 영상 촬영은 조금 어려웠고요. 이것도 뭐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정비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작업은 하지 않는 게 좋아서 임의적으로 이제 작업 과정의 모습은 이제 정비 기사님께서 이제 촬영을 해서 저한테 이제 부분 탈착했던 모습 이런 걸 사진으로 보여주셨고요. 이제 저는 완성된 배터리가 다 이제 부착이 된 이후에 제가 이제 저에 대한 제가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그 부분만 제가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 시행했던 작업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선 제 차량은 이제 2018년 10월 4일날 최초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인계받은 건 10일날 받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점검 의뢰했던 시간은 이제 오전 9시에 방문을 했고요. 9시 반 예약을 하고 9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4월 14일 충남 천안에 있는 제가 잘 다니는 평소에 다니는 업체에 방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요 부품 이걸 보시면 배터리 그러니까 시스템 어셈블리를 교체할 때 밑에 볼트가 있어요. 그 볼트들을 다 교체하기 때문에 해당 볼트와 볼트에 포함된 워셔들까지 해서 전체 교체가 된 부품이 들어갔고요. 부동액을 빼죠. 배터리 내부에 냉각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냉각수를 교체를 합니다. 빼면 빠져나가니까 뭐 받아놨다가 쓰던 걸 넣을 수는 없고 하니까 새 걸로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이제 특별히 뭐 쓴 게 있어서 이렇게 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 리콜에서 받지 못했던 그 와이퍼가 있습니다. 와이퍼 부품을 그때는 부족해서 주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간 김에 받았고요. 또 이제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팩 큰 거 배터리 케이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배터리를 이제 교체하고 부속은 그렇게 들어갔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작업 내용은 이제 고객 케어에서 이제 와이퍼를 지급했다. 그리고 부동액과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를 이제 교체를 하고 업데이트를 했다. 그리고 이번엔 또 외부 세차 자동차 케어 서비스를 또 해줘서 세차까지 이제 외부 업체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제 차를 이제 세차를 해줬습니다. 안과 밖을 다요. 그리고 블렌즈 이제 정기 점검 3년차 정기 점검을 받아서 이제 워시액도 한 통 받았고요. 자, 그런 내용으로 오늘 작업을 했습니다. 제 차는 이제 주행거리가 2018년 10월달 출고한 차량임에도 주행거리는 2만 킬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만 482킬로. 저는 이제 근거리 위주로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킬로수가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부착 작업이 다 끝나고 이제 제가 기사님한테 장착을 하면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부에 가서 제가 이제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을 한 거고요. 왜 이걸 했냐면 이제 신품 배터리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장착되어 있을 때의 저의 이제 점검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제 눈으로 장착했을 때 모습이 어떻는가를 이제 관찰을 해둬야 차후에 운행하면서 이게 초반에 있었던 문제였던지 아니면 뭐 향후에 생긴 건지 이런 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배터리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 특히 이 케이스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봤듯이 이제 이런데 크랙 생겨서 누수가 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과실 부분에 대해서도 또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예방하고자 이제 신품일 때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아, 이건 고무 발 될 때 나는 자국인가 보네요. 이게 보관돼 있을 때 저희가 저렇게 빡 예. 보관하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아. 이게 검은색으로 바뀌었네요. 예,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색이 그죠? 용접 부분 이런 데를 좀 자세히 봅니다. 네, 이렇게 장착된 배터리의 상태를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 처음에 장착했을 때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돼 있더라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장착 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부분은 신품 배터리가 포장이 돼서 오는데 거기에 이제 배터리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박스 포장을 하지 않고 밑에 고인목 같은 식으로 이렇게 고무발 같은 걸 대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자국이 남는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이제 또 이제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이런 크랙이 자주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요 용접 부위, 이 용접 부위를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접 비드면이 있고 그 비드 가생이로 이제 백화 현상이 좀 있죠. 이게 알루미늄이 열을 먹으면 고온에서 이런 백화 현상이 생기고 요 용접 부위와 이런 부위들이 이제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과연 구조상의 문제냐, 뭐 충격에 의한 주행 중 어떤 거에 대한 부딪혀서 이제 충격에 의한 크랙이나 이런 걸로 말도 많았는데 하여튼 취약한 부분이긴 맞습니다. 철 용접 같은 경우는 이 용접을 하면 열이 먹은 주변 부위가 크랙이 발생하는데 이 알루미늄 용접 같은 경우는 용접 부위 자체가 이제 크랙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맞습니다. 아무쪼록 밑에 뭐가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제가 좀 전에 색이 바뀌었네 했던 부분, 요 밑에 요 부분, 요게 이제 검은색이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재질이 바뀌어서 도색을 안 하고 이렇게 장착이 된 건지 아니면 도색을 빠뜨린 건지 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색이 지금 이런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교환 전에 장착했던 배터리 모듈이 있죠.
그 부분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에 왼쪽이 이제 지금 새로 장착한 배터리가 되겠고요. 오른쪽이 이제 기존에 교환 전에 달려있던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외관상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건 2년 이상을 탄 거죠. 2년 이상 탔는데 광택도가 많이 다르죠. 알루미늄은 사실 공기 중에서 산화 속도가 철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합금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표면이 도장이 안 돼 있으면 좀 이렇게 탁하게 많이 변해요. 이거는 초반이니까 이렇게 깨끗하지만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중요한 건 뭐 변하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랙이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은데 다른 부분이 보이죠. 없던 구멍이 여기에 하나 생겼죠. 여기는 없죠. 없던 구멍 하나 생겼죠. 요 앞에도 없던 구멍, 여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여기 뭐 용접 포인트가 두 개가 또 여기 있네요. 여기는 없는데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이 정도 소소하게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뭇한 요 자국들을, 고인목 자국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균일하게 또 있죠. 배터리를 포장해서 이송하고 막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제 무게의 하중이 잘 분산되게 할 수 있도록 이 받침목들이 중앙부터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글동글한 것부터 네모난 것까지 이렇게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를 밑에를 한번 보면요. 주로 다른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 구멍 같은 게 생겼다는 거. 이게 무슨 구멍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뭐 만든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압력이 증가하거나 뭐 이랬을 때 압력이 잘 빠질 수 있는 뭐 구멍 같은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조상 필요하니까 만들었을 테고요. 요 케이스 윗부분, 이 커버 같은 거, 요 부분이 좀 색이 다르게 나왔다. 이 정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뜨는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자, 지금은 뭐냐면 자기 진단기 연결해서 센서 데이터 값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업데이트 과정이 이루어진 훈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만지는 과정에 제가 찾아가서 이제 센서 연결됐을 때, 진단기 연결됐을 때 센서 데이터 값 좀 보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요구를 해서 본 겁니다. 저는 이제 연차별로 이 현대 기본 블루엔즈 이제 차량 점검을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값을 요구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여기 보면 셀 전압이라고 뜨잖아요. 요 부분이에요. 이 셀들이 공통적으로 다 교체가 됐기 때문에 통째로 한 번에 만들어진 거죠. 배터리 팩을 구성할 때는 셀들이 있는데 그 셀들을 비슷한 성능으로 된 것들로 조합을 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배터리 조립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배터리 10개를 동시에 생산했는데 10개 중에 하나는 내부 저항이 좀 크고 또 하나는 좀 적고 이래버리면 충전할 때, 방전할 때 속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셀 밸런싱이 잘 안 맞고 특정 셀이 전압이 높거나 더 낮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렬 패키지로 연결되어 있는 직렬 셀들 안에서는 지금 전압이 일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밸런스가 잘 맞았다는 거죠. 잘 맞춰서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98개 중에서 이제 3개의 셀이 이제 각 셀군에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셀에 이상이 없다면 이 병렬로 연결된 값은, 병렬 셀들은 서로 전이차를 유지하려고, 전이차를 맞추려고 서로 미세한 총방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방전을 하죠. 미세하게 방전을 하면서 전압을 맞춥니다. 근데 그 세 개의 셀 중에 어느 하나 셀이 안 좋다 그러면 지금 볼 수 있는 이 직렬된
이게 직렬들로 연결된 이 전압 값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올 수가 없죠. 한쪽이 3개 중에 셀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이 전압 값이 일정하게 나올 수 없어요. 지금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양호하게 밸런싱이 잘 맞아있는 패키지 9의 배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쭉 나오죠. 98개의 직렬 셀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천천히. 보면 96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전체에서 셀 간의 전압 편차가 제로입니다. 처음 봤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이제 최대 충전 가능한 파워, 이 부분 최대 방전 가능한 파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급속 충전을 했을 때 최대 전력을 아마 제어하는 부분 같아요. 이게 초창기에는 170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코나 EV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이슈가 없을 때는 제가 1년차 정기 검진, 그 2년차 정기 봤을 때는 이 부분이 170으로 돼 있었는데 이슈화가 되고 이제 업데이트 한다 뭐 이러고 나서 업데이트가 됐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줄었어요. 즉 좀 더 고용량으로 넣을 수 있었던 걸 조금 더 내렸다. 살짝이에요. 별 큰 차이는 아닌데 살짝 내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좀 안전하게. 근데 이제 최대 방전 가능한 파워, 이 부분도 아마 이 부분 수치가 변경되에 따르면서 출력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줄이게 되면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 파워가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업데이트하고 살짝 풀악셀 했을 때의 느낌이 조금 다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쓰는 데는 문제 없고 오히려 휠스푼이 그렇게 자주 크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크게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닌데, 이제 빠른 차에 적응이 됐던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두탁해진 느낌은 들긴 들었었습니다. 네, 이 뒤에 보면 이제 97번, 98번 셀도 나오죠. 3.72V 같죠? 그러니까 전체가 셀 편차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2020년 12월 21일인가 23일쯤 만들어진 패키지 같더라고요. 배터리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병렬 셀 간에는 서로 어느 정도 셀 편차가 없긴 다 맞았을 테고요. 직렬은 이제 충전을 밸런싱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맞추는 거라, 충전을 잘 된 상태고 뭐 이렇게 유지가 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셀 편차가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하면 할수록 아마 편차는 조금씩은 생길 겁니다. 네. 예, 다 올라온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갈게요. 지금 센서 데이터 값이죠. 이 지금 보면 왼쪽 위에 있는 게 2020년 10월 21일, 그러니까 10월 달이죠. 이슈화가 되고 화재 관련 이슈화가 이제 막 불거지고 이렇게 나올 때 이제 건들지 않은 순수한 상태. 제가 처음 차를 사서 이제 아무런 데이터 값을 만지지 않고 그냥 업데이트 없을 때의 센서 데이터 값이고요. 이 밑에는 그 후에 BMS 업데이트라고 하는 그것을 받고 난 이후에 또 제 셀이 문제가 생겨서 전기차 시스템 이상이 떠서 직영센터에 가서 배터리 5개의 배터리 팩 중에 한 팩을 교환하고 난 이후에 와서 제가 센서 데이터 값을 보고 기록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번에 배터리를 교체하고 방금 봤던 영상에서의 센서 데이터 값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소리는 줄여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제일 처음에 차를 샀을 때에 기존에 달려있던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던 배터리 셀은 편차가 0.02V 정도 됩니다. 왜냐면 최대 셀 전압이고 최소 셀 전압이고 봤을 때는 0.02V 정도가 편차가 있는 거죠. 물론 평균 편차는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쭉 맞는데 이제 뭐 가끔 0.02가 작은 이런 게 있죠. 하지만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3.62V 정도 나오죠. 여기 보면 큰 편차가 없어요. 좀 빨리 옮겨도 자, 큰 편차가 없고 이때 당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충전 가능한 파워가 170kW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거 이제 문제가 생기고 BMS 업데이트라는 리콜 조치를 받았어요. 저는 그러고서 딱 3일 있다가 제 차량이 충전 중에 94%에서 벽돌이 됐죠.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는 직영센터에 가서 장장 열흘에 걸쳐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5개의 배터리 셀 팩 중에 아무래도 저는 두 번째 셀 팩을 교환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자,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측정한 값을 기록한 겁니다. 3.66V로 일정하죠. 몇 번째까지인가 보세요. 자, 봤습니다. 19, 20번 셀팩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팩이겠죠. 직렬 연결하니까 1번부터 20번까지는 3.66V가 나왔어요. 근데 21번 셀부터는 3.70으로 올라가죠. 이거는 새 배터리 팩으로 바꿨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태가 더 컨디션이 좋겠죠. 전압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21번부터 그러니까 1번, 2번, 3번 팩까지는 20개의 셀이 들어가 있고 아마도 제 짐작에, 그리고 4번, 5번부터는 여러 개의 셀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셀팩인 걸 알 수 있는 건 21번부터가 전압이 좀 다르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제 비슷하게 또 쭉 가죠. 이게 교체하고 뭐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밸런싱이나 뭐 그런 작업이 많이 안 거치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완속 충전기 같은 걸로 이제 충방전을 하면서 이제 BMS가 셀 밸런싱을 잡는데 그 과정이 별로 없고 교체하고 바로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편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서 편차로 봤을 때는 교체 후가 편차가 더 크다. 이것이 더 안정적인 건 사실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불량셀이 있어서 교체를 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부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는 170kW, 밑에는 167.8kW로 변경이 되어 있는 사항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말했던 파워, 충전 파워와 방전 파워 같은 그 부분이 좀 수치가 바뀌어 있었던 부분이다 하고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여기 편차 나오죠. 배터리 셀 간 전압 편차는 0.02V. 이 정도면 나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거고요. 그리고 보셨던 것 중에서 이제 최대 충전 방전 파워 같은 경우는 167.8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배터리를 교체하고 나서 나가서 얼마 안 있다 가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셀 전압은 지금 게 맞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다시 데이터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바뀌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왜냐면 제가 이걸 촬영하고도 차가 한 3차를 1시간 반 정도 하고 또 한 30분 이상 소요가 더 2시간 정도가 더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아마 설정 값이나 아니면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으면 요 값이 또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차후에 제가 다음 연도에 이제 차량 정비 가서 4년차 점검 받을 때 이 데이터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셀 배터리 백으로 바꾸니까 전압이 편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일정하게 잘 나오더라.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문제가 없이 잘 교환이 된 것 같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배터리 팩을 교체하고 나서 이제 3년차
불로 기본 점검이란 걸 받았죠. 쭉 보면 아시겠지만 딴 거 다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교체가 필요하다. 그 말은 즉슨 타이어가 마모가 됐다는 거죠. 지난번 아마 아시겠지만 지지난번인가 그쪽에서 리콜 조치를 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때 배터리 BMS 리콜 대상 고객에 대해서 리콜을 자주 하니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차량 와이퍼 블레이드 제공하고 에어컨 필터 무상 제공하고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하고 로테이션 작업 해주겠다. 그리고 배터리 점검해주고 부상 홈투홈 서비스 해준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및 로테이션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왜냐면 제가 횟수로 3년이고 주행거리 2만 킬로 정도 됐는데 보통 타이어가 3만 킬로 정도 주행하면 거의 다 이제 교체를 한다고 보면 돼요. 2만 킬로로 앞 타이어가 거의 한 80% 이상 마모가 됐기 때문에 저는 타이어 로테이션 작업을 해서 앞 타이어를 뒤로 뺐어요. 그리고 한 80% 남아있는 그 뒷 타이어를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요 작업을 한 거예요. 요때 요 서비스를 제공한 건 정비사 입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어가 아무래도 마모 편차가 생길 때 시기예요. 특히 코나 같은 경우는 뒤쪽 타이어가 편마모가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옮겨서 이제 빨리 소모를 하는 게 나아요. 뒤쪽에 있는 거 그냥 쓰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때 교체를 해서 앞쪽에 많이 다른 걸 뒤로 빼놨어요. 그리고 앞쪽에 좀 더 괜찮은 트레드가 남아있는 뒷 타이어를 옮겼고요. 이제 쓰면서 뒤쪽 편마모 있는 게 앞쪽에서는 이제 좀 균형이 또 다 달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빨리 소모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꾼 겁니다. 자,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영상에서 보시면 자, 기본 점검 끝나고 현대에서 제공한 코나 일렉트릭 전용 타이어 무상 제공 쿠폰이라는 걸 제공하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타이어 2짝밖에 안 준다라고 뭐 동호회나 이런 데서 말이 많았죠. 자, 그리고 읽어볼게요. 코나 EV 전용 렉센 타이어 요 제품을 요 사이즈 된 게 후륜 타이어 2개를 교환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뒷바퀴 걸 바꿔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바퀴 걸 또 바꿔줄 수도 있겠죠. 같은 타이어니까. 하지만 이제 뒤로 밀어서 쟤는 후륜으로 미리 바꿔놨던 이유가 원래 그렇게 주로 타요. 교환할 때 네 짝을 동시에 교환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바꿔서 탑니다. 그냥 계속 타면 앞 타이어만 먼저 바꾸고 뒷 타이어는 그냥 쓰다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타이어를 시기로 3년이 지나면 이제 타이어를 바꿀 시기가 되기 때문에 타이어 트레이드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난 타이어는 바꿔주는 게 안전상에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를 빨리 시키고 전차 4개를 세트를 교환한 다음에 그때 이제 얼라이먼트도 보고 이런 부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구 준비를 하기 위해 타이어를 교체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교체 서비스와 타이어 2개의 교체, 이 쿠폰은 2개밖에 안 준다고 서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낭비를 줄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2짝을 받아서 뒤에를 새 걸 끼면 앞 타이어가 다 닳았을 때쯤 되면 뒷 타이어가 또 이제 앞쪽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4짝을 다시 지금 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한 번 더 타임 가야 4짝을 다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이어로 바꿔 타려고 하셨던 분, 휠을 바꾸시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 2짝 타이어 제공해 주는 게 더 손해가 적긴 해요. 물론 공짜로 받는 거기 때문에 뭐 4짝 받으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뭐 경제적인 거나 뭐 요건을 따져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2짝 제공도 사실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기본 순정 타이어를 쓰실 분들도 뭐 서운하지 않은 정도는 되고, 이제 향후 타이를 한번 갈아타실 분들도 뭐 4짝 멀쩡한 거 쓰다가 이렇게 빼는 것보다는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안 주는 것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쿠폰을 사용하는 건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쿠폰 홈페이지 가서 차대번호 조회해서 이렇게 쿠폰을 지급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넥산 타이어 같은 데 가서 그 매장 같은 데 가서 이제 교체를 받는 그런 순서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뒤쪽을 이제 보면 후륜 타이어에서 하나에서 이제 교체를 해주고, 그리고 차대번호나 이런 거 가지고 등록을 하고, 쿠폰 접수 후 10일 이내에 장착용 방문해서 장착을 완료하길 바란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쿠폰은 이제 대충 5년간 쓸 수 있다. 궁금한 건 여기 물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저는 코나 EV, 우리 코나의 고전압 배터리 교체를 오늘 오전에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와서 지금 집이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다시 차에 탔습니다. 우선 시동을 걸어 볼게요. 오늘 새 배터리를 장착하고 왔으니까 제가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기존에 배터리 교체하기 전에 현대 자동차의 조언대로 급속 충전은 80%, 그러니까 전부 다 90% 이하로 충전을 권해서요. 안전상 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 근데 업데이트 받고 이제 배터리 교체하고 이렇게 되니까 다시 급속 충전이 또 완속 충전이 100%로 바뀌었죠.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다르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제 배터리라는 건 새거든 흥거든 어차피 다 위험한 물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는 한도 안에서는 충분한 용량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설정을 좀 변경하려 합니다. 자,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많이 하게 되겠죠. 장거리 갈 때. 사실 그때는 뭐 20에서 80% 사이는 충전이 좀 빠르게 일어나지만 이제 나머지 80에서 100% 구간은 충전이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며 충전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급속 충전의 경우 80%로 맞춰놓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완속이죠. 완속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충전을 하죠. 매일매일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것도 100% 충전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안 써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최대 90까지 충전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완속을 맞춰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집에서의 상황은 80%까지만 충전할 생각이에요. 장거리 갈 때 90%,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사용할 때 80% 정도까지만 해놓고 쓰고 나서 충전을 바로바로 걸어서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조금 해놓고선 어떻게 쓰냐 이러겠지만 80% 해도 300km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km만 가지고도 일주일에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에서 80 구간에서 이제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배터리 관리를 더 소중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초기 구매 물량으로 배터리 평생 보증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제 성능이 50% 이하 나오면 뭐 배터리 교환해 준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10년을 써서 이 배터리가 50%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장에 의한 배터리가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또 보증을 받고 또 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구매 물량인 배터리 평생 보증 타이틀 건 차량들은 코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팔지 않고 쭉 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런 마인드로 이 차를 계속 소유하고 타고 있는 거고요. 물론 배터리를 중간에 전기차 시스템으로 떠가지고 견인돼서 배터리 팩 하나를 이렇게 교환도 하고 했었지만 뭐 크게 쓰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차의 상태가 컨디션이 나쁘지도 않았고요. 이상 증상도 뭐 크게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 차를 더 애주중지해서 더 잘 타볼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배터리 교체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교환 대상 차량이라면 좀 더 기다리셔서 배터리 잘 교체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배터리 교체 후, 고전압 배터리 교체 후 이런 청소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차량 케어, 세차 서비스. 그래서 저는 신청을 해가지고 청소를 받았습니다. 겨울 동안 이제 세차를 잘 못해가지고 지저분했었는데, 마침 세차를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청소까지 해주셔서 나름 만족하게 청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내도 깨끗하게 청소가 됐고 실외도 청소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내려서 볼까요? 네, 외부도 깔끔하게 세차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해준 건 아니고요. 외부 업체가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은 업체가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오셨었는데 청소 깨끗이 하고 외부나 내부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해 주셔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코난 앞으로도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좋아하고 제가 마음에 들어 산 이 차량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슈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 전체 배터리를 교체하고 나서 향후 또 어떤 결과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차를 오래 타려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 없이 이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다 먼저 배터리를 교체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보다 늦게 교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